한 취업 유튜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이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예요.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, 이 직무 특성에 적합하고 관련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, 이런 사람 원한대요. 장난해요? 이 말을 믿나요? 인사 담당자는요, 정의롭고 당위적인 얘기밖에 못해요. 교과서를 읊는 거라고요. 최고의 직무인 증권사 프론트는 술 마실 일이 많습니다. 그렇다고 대놓고 우리는 술 잘 마시는 인재를 원합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? 없다는 거예요.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, 이렇게 교과서를 읽는다고요. 기업은 역량 있는 인재를 원한다. 일단 유튜버들 말 듣고서 면접 자소서 준비하면 망합니다. 제 대안을 제시할 건데, 참고로 저는 최상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양대 취업 게시판 1위에 랭크된 글을 써서 수많은 후배들이 제 글을 읽고 취업에 성공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유튜브에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. 먼저 면접관의 심리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해요. 여러분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신입이 온대요.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나요? 우리 식당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명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, 이런 거 안 궁금하죠? 그럼 뭐가 궁금해요? 애새끼가 개념은 제대로 있는지, 일하기 힘들다고 찡찡대진 않을지, 뭐 시키면 제대로 해내긴 할지, 이 걱정이 바로 면접관의 심리입니다.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한다는 거예요.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? 단순합니다. 바로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. 대학교 팀플 많이 해봤죠? 팀장만 열심히 하잖아요. 똑같습니다. 2대8 법칙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럼 왜 그럴까요? 회사에서 하는 일이 첫 번째로 일이 많아서 힘들고요, 두 번째로 단순 반복적이고요, 세 번째로 남이 시킨 걸 해야 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.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 여러분이 직무로 기획에 가든 마케팅에 가든 총무에 가든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일을 시키는 팀장, 부장급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시킨 일이 힘들더라도 딱딱 처리해주는 사람, 그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인재상입니다.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거부감부터 들 거예요. 회사에 대한 낭만이 무너지고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손흥민도 축구할 때 지 멋대로 달리나요? 감독이 시키는 방향대로 뛰는 거라고요. 감독은 팀 전체를 고려한 지시를 하는 거고요. 일이란 건 기본적으로 상사의 지시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입니다.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? 고객, 나 자신, 뭐 사장님, 이런 게 아니에요. 다 뜬구름 없는 얘기고, 여러분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. 상사가 고객이에요. 이 현실이 너무 낭만이 없으니까 인사팀도 현실을 알려주지 않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.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로 혁신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, 이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거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필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? 직무 역량이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필입니다. 그래서 어떤 면접관이 자기가 들은 정말 괜찮은 역량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. 뭐였냐면 회복 탄력성이었어요. 이 단어의 의미가 뭐죠? 힘들어도 금방 회복한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좋은 거예요. 꼭 이런 고급진 단어 안 쓰셔도 됩니다. 끈기 있고 인내력이 강하다, 이런 어필이 직무 관련해서 뭐 해봤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. 만약 직무 적합성을 묻더라도 내가 이 직무 경험이 있어서 적합하다가 아니라 이 직무를 하게 되면 이런 힘든 상황이 발생할 텐데 나는 끈기가 있어서 다 버텨낼 수 있다,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최종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수반되고 어떤 힘든 일이든 버텨낼 수 있어야 될 텐데 나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혁신을 이룰 아이디어나 직무 준비도를 제시한 게 아니라 끈기를 어필한 거예요. 꼭 이런 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아래 개념이 강해서 윗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컨셉을 가져도 좋습니다. 결국에는 상사의 힘든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엉뚱한 말이 나와요. 여러분이 팀플 경험 어필할 때 뭐 말씀하시나요? 내가 리드해서 팀원들을 이끌었다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본인이 후배로서 선배들을 서포트했다,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고요. 이 경우에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낮아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의 미래의 상사들이 면접관으로 나와서 누굴 뽑겠어요? 후배로서 나를 잘 서포트하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뽑게 되는 거예요. 그게 훨씬 호감이거든요. 친화력이 좋아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하지 마시고 예의범절이 좋아서 어른들하고 잘 지냈다고 하세요. 듣는 어른인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게 더 와닿습니다. 이렇게 회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본질을 이해하니까 완전히 다른 경험과 답변들이 나오게 되죠. 취업 잘한 친구들 자소서나 면접 답변 보면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그 글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보면 자꾸 얘는 무슨 스펙이랑 성과를 나열했지?
이런 것만 찾게 되고 중요한 건 놓치게 되는 거예요.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도 차별화하고 합격할 수 있고,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대는 인사 담당자 취업 유튜버들 말 들어봐야 성과가 어쩌니 헛소리만 해대고, 심지어 대단한 성과가 없는 학생들은 그거 부풀리게 답시고 MSG를 잔뜩 치다가 더 없어 보이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. 저는 계속해서 본질 위주로 취업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, 다음 영상은 이 관점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에 대한 역량 랭킹을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, 앞으로도 면접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.